삼각함수의 활용.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벌써 9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좀만 조용히 할게요. 금요일이 마지막에 하자. 오늘도 10시 그렇죠. 10시요? 오늘? 오늘은 10시 반 정도는 돼야 끝나지 않을까요? 자, 숙제 해온 사람? 자기 다 해왔다. 오, 진짜 무슨 5명. 자, 별로 없죠? 보겠습니다. 손든 사람은 10시 반에 가는 거죠. 삼각형의 결정. 주도가 쌤못 쫓아오고 있는 거. 개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자, 준우 일로 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할 거고요. 여기 새로운 유형인 삼각형의 결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면 최단거리 요거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내용이에요. 책에 있나? 응? 책에 있어요. 책에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저거 내용은 없습니다. 요건 조금만 필기 하세요. 자, 뭐가? 근데 얼마 안 돼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네 두 가지 유형은 사실은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최근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몇 개년 동안 나온 적이 없고요. 몇 개년이라는 거는 뭐 한 최근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이제 18년도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단거리와 삼각형의 결정은. 내신에는 잘 나와요. 내신에는 곧 잘 나오고. 삼각형의 결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관계식을 줍니다. 관계식을 주고 보통 sin A, BC, 그다음에 코사인 ABC, 그다음에 변 ABC 이런 것들 간에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정리를 시킵니다.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는 A, B, C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요게 출제가 됩니다. A, B, C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결론을 내렸더니 식을 막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컨대.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니까. 근데 A 더하기 B가 0일 수는 없더니 A와 B가 같구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것은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정리를 했더니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형태예요. 그러면 관계식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1번, 인수분해를 잘 하는 게 2번입니다. 생각보다 변수가 3가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는 것도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해야 인수분해를 하든 말든 하겠죠. 정리는 요 방식대로 하시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뭘 시킬 때가 있냐면 각변환을 시킬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sin 예컨대 A 더하기 B 같은 걸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같은 것들을 출제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말고는 잘 출제를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아셔도 각에 대한 변형은 거의 다 끝난다. 얘는 뭐가 돼요? sin 파이 빼기 C니까 뭐라고 쓰겠어? sin C라고 쓰겠죠. 자, 밑에 거는 어때요? 밑에 게 조금 더 생소하죠? 자, A 더하기 B를 뭘로 바꾸면 돼? 얘로 바꿔. 그럼 뭐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 2C인데 2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 빼기 C가 되죠. 이거 맞아요?
그럼 뭘로 바뀌냐면 사인 C로 바뀌죠. 뭐 왜야? 아니요. 돼?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넣고 연산만 한 겁니다. 각변환. 그래서 이런 식의 각변환과 요거를 먼저 해 주시고, 그래서 ABC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ABC로 정리를 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사인 값은 무조건 2R분의 A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변이 돼야 돼요. 사인 ABC, 코사인 ABC는 무조건 ABC라는 변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인 A 혹은 코사인 A 이런 것들이 마지막엔 남아있지 않습니다.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 같은 경우에도 ABC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코사인 제곱 A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곱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요. 주로 요걸로 바꿉니다. 요걸로 바꾸고 요걸로 바꾸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제곱해서 쓰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거의 요걸로 바꿉니다. 요걸로 바꿔서 다시 여기로 가고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에 대한 얘기로 식을 정리하게끔 출제를 해요. 됐죠?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는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 요게 삼각형의 결정을 하는 유형이에요. 이 방식대로 푸시면 요 유형은 그냥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14번 한번 볼까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ABC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가운데 있는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인 코사인 제곱 B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죠. 둘이 곱해 보시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 C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는 0 나옵니다. 맞아요?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1 빼기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더하기 1 빼기 사인 제곱 A로 바뀌는 거 맞나요? 안 맞죠? 뭐가 이상하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아니죠? 어디가 마이너스 아니죠? 코사인 제곱.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죠? 죄송. 요게 맞죠? 그죠? 자, 요거 날라가죠? 사인 그리고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결론.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아니지? C는 사인 제곱 B가 나오는데 양변에다가 4R 제곱을 곱해 주시면 최종적으로는 요걸로 정리가 되죠. 얘는 얘는 인수분해 할 것도 없다. 조금 쉬운 문제다. 이따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뒤에 넘어가 보시면 오늘의 30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번 먼저 하고 올까요? 요거 유형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해보겠습니다. 자. 쌤이 오랜만에 본다. 왜? 빨리 쓰세요. 요거 문제 해설 지워도 되나요? 예. 30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정리를 해서 일단은 ABC로 정리를 해서 요 삼각형이 무슨 종류의 삼각형인지 결정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도독 오도독 뭐 먹는 거지? 밭두렁인가요? 참고로 밭두렁 금지 식품입니다. 밭두렁 몰라? 그 옥수수 어, 띵 거. 그거야? 있어요. 여기 옆에 그 아스 가면 있는 거 있어요. 아스. 편의점에도 팔던데요. 여기저기 팔아요.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건데 불량식품은 아니고 그게 뭐지? 그 옥수수를 건조시켜서 튀긴 건가? 뭐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옥수수를 튀기면 팝콘이잖아. 팝콘은 아니거든? 건조시킨 거 있으면 먼저 거. 건조시켜서 튀기면 야 팝콘이 도대체 펑 하고 이게 되는 원리가 뭐야? 기름. 기름? 오징어에다 안에서 오징어? 옥수수를. 그러니까 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게 그 있나? 겉에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안에가 어. 그냥 압력차로 터지는 거. 그래? 내가 안에다 수수 냉증하면 개소리죠. 너무 재미없고. 자 보겠습니다. 양변에다가 먼저 2r을 곱해주는 게 어때? 사인은 기본적으로 2r을 곱해주시면 뭐가 돼요? 변의 길이로 바뀌죠? 그래서 b 플러스 c는 a에 자 요거 코사인 공식으로 쓰기로 했지 그지? 코사인 b 같은 경우는 2a c 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물론 요거 연산하기 싫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곧잘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2a 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천천히 연산하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2를 곱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C를 저쪽에다가 곱할까요? 양변에다가. 그럼 여기는 2에 BC B 플러스 C. 요 식에는 이제 BC가 곱해지니까 B가 곱해지는 거죠. B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C가 곱해지는 거죠. C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 볼게요. 요거를 잘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에 너가 b제곱 b3승 마이너스 플러스 c3승 이렇게 정리하고 a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 그 다음에 b제곱 c랑 c제곱 b니까 bc b 플러스 c 되는 거 맞니? 맞아요? 요거 한 개 없앨까요? 이렇게. 그리고 b 플러스 c로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남죠.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항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에 대한 변형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나 이런 요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고1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드리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넓이가 4가 되려면 B 곱하기 C가 얼마야? 그렇죠. 8이 돼야 되죠. 그리고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B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요 BC를 이용하면 커 나갔다 2배 루트 8이 될 것이고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루트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죠. 그렇기 때문에 B 플러스 C가 최소가 되면 이 전체 둘레 길이도 최소가 됩니다. B 플러스 C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B와 C는 2로 T로 서로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런 유형에서는 한 중상 정도 되는 이 유형 자체에서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최단 거리 설명하고
오늘 그냥 쭉 10시까지 수업할게요. 10시까지 하면 10시까지? 끝나지 않을까? 오, 끝나지 않을까? 아니 안 끝나면 변화. 안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 두개 다 집합쇼가 쌤을 맞짱 싸우셔야겠다. 쌤이 개쳐. 자, 너무 재미없어요. 싸워야겠다. 볼게요. 최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면에서의 최단거리, 하나는 입체 도형에서 1절만, 입체에서 자, 이렇게 1절만. 자, 평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는 반드시 뭘 이용하시냐면 선대칭을 이용해서 풉니다. 풀이는 정해져 있어요. 선대칭. 입체 도형은 최단거리 뭘 이용해서 풀죠? 뭐라고 부르지, 준호야? 점대칭 탈락. 입체 도형. 입체 도형에서 연결한 그래서 최단거리가 돼야 돼요. 대각선 그 평면도 그거 뭐라고 불러요? 전개도. 전개도를 이용합니다. 대충 비슷했죠? 자, 그래서 평면에서는 선대칭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1 수학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너가 2,1 너가 5,3 그랬을 때 이 위에 어떤 C라는 점이 있어서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을 시켜서 이 점과 C를 연결을 해보시면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니 너 더하기 너랑 너 더하기 너가 같은데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 요 직선보다는 항상 더 작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요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내는 방식. 이게 평면에서의 선대칭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기 보시면 또 문제 그냥 바로 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요 25번을 잠깐만 보시면 요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고요. 너가 직선이 하나가 있죠. 너가 12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 밖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와 원점의 거리는 2래요. 이만큼의 길이가 2인 상황.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죠. 이렇게 여기 위에 한 점, 여기 위에 한 점을 거쳐서 오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찍고 다시 여기를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 직선에 대해서 A라는 점을 대칭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시킬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너가 A''이 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죠. 그죠? 그리고 삼각형 입장에서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거예요. 지금 요 직각삼각형 두 개, 요거랑 얘랑 아까랑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대칭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A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이번에는 얘랑 길이가 같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같죠. 왜냐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요 길이가 2였잖아. 그럼 너를 대칭을 시킨 OA'도 역시 길이가 2짜리예요. 여기도 2고 여기도 2가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분의 5파이였는데 얘랑 같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2분의 5파이니까 전체 이만큼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6분의 5파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는 뭘 하고 싶었냐면 A, B, B, C, C, A를 하고 싶었는데 A, B는 A', B랑 같고 A, C는 A 더블 프라임 C와 같으니 너 더한 거는 여기서 요렇게 연결한 것과 똑같고요. 걔는 A'부터 A 더블 프라임까지를 한 번에 일직선으로 연결한 것보단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요게 최소가 됩니다. 최단거리는
결론,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일직선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선대칭을 시켰을 때 뭐가 등장하냐면 합동인 도형만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합동인 도형 관찰. 그래서 사실 선대칭은 굉장히 쉬워요. 평면에서 나오는 요거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이용한다? 여기서 코사인 공식,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150도니까 우리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2를 가지고 해보시면 2의 제곱 더하기 2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코사인 이제 6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2 대신에 여기를 바로 플러스로 그냥 썼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요거 연산하시면 x값이 나오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k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문제에서는 k라고 났네요. 그 다음에 밑에 입체 별표 쳐주시고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가 조금 더 출제율이 높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거 출제가 잘 돼요. 전개도를 하실 때는 또 여러분이 보면 대체로 입체 도형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체 도형이라는 거를 다룰 일이 잘 없고 내가 기하 선택이 아닌 이상은 입체 도형 파트를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수능에도 입체 도형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전개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요 선분을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펼쳐지는 면을 그리기.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26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이 이제 뭐 그냥 흔하게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입체 도형에서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뒷면에 해당하는 거고 뒷부분에 여기서 내가 A 너가 BC 여기가 O 너의 중점이 있고 너의 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둘러서 반대편까지 가고 싶대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변형 문제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거나 여기서 출발해서 두 면을 그러니까 총 3면이죠. 앞면, 오른쪽 앞면, 그 다음에 여기 뒷면까지. 그래서 앞면, 뒷면 걸쳐서 A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펼쳐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데 먼저 OB라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OB라는 모서리를 빨갛게 색칠을 해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OB라는 모서리는 이렇게 빨갛게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M. 그럼 전개도니까 OBC에 해당하는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전개도를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뭘 그려볼 거냐면 여기를 그려볼게요. OC. 왜냐면 뒷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OC거든. 그래서 얘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A라는 점은 어느 쪽에 찍혀야 되냐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어서 이런 모습으로 찍히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도 역시 A예요. 우리가 원래 입체 도형에서는 한 점이었던 A가 전개도를 펼치면서 A가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M부터 A까지를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최단거리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랬을 때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최단거리일 때 P에서 P, 뭐 PB의 선분기를 구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 점이 어딘지만 찾으면 되죠, 사실. 근데 이거 어려울까?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죠? 1대2 닮음이에요. 그럼 내가 요 길이가 나오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요 길이 아니까 요거의 절반이니까 P는 뭐예요? 여기서 절반만큼, 여기서 절반만큼. 그러니까 1대3인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찾아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체 도형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 점을 결정을 하고 얘를 다시 입체로 데려와서 뭐 여기부터 AM의 선분의 길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수에발 내려가지고 막 풀고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런 게 이제 이쪽에서는 좀 더 심한 문제들이 됩니다. 마무리 자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얘랑 얘를 알잖아. 그지?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한 모서리가 2짜리니까 이만큼이 4짜리고 너가 1인데 어디를 아냐면 이 각도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결론 D라고 했죠. D제곱은 코사인 공식 씁시다. 4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 1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17 빼기 4니까 13 답은 1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입체 도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27번 한 번만 해볼까요? 27번은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원뿔과 전개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원뿔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를 펼치시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주와 그러니까 부채꼴과 원. 밑면인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 부채꼴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 이씨. 뭐 새끼야? 빨리 해. 걔랑 중학교 친구야? 뭐요? 뭐? 뭐요? 뭐 임마? 자, 빨리 푸세요. 아, 항상 뭐요? 맞아. 어떻게 설렌 적 있나요? 그래? 옛날에 그런 관계 없었죠? 약간 아이고, 뭐야? 의자 무게 못 꽂히고. 민경이 다이어트 성공했다더니 거짓부렁이었나? 해주지 마. 자기 너무 이제 지금 이제 혜민이 와가지고 어딜 연하는 지금 연하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리스가 언제 나온다 언제? 아니 너무 끝까지 못하는 거. 애써 변명을. 넌 나가. 아이 지랄 말고 푸세요 빨리. 입체도형 그려. 연결해. 중심각 찾아. 우선에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다시 밟아. 별로 안 어려워. 머리. 사루토 나오네? 여러분 교재 뒤에 답지 있으니까 보세요. 나루토 7입니다. 아! 오케이. 어림도 없어. 아, 루틴의 사이가 너무 어림도 없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조용. 주어진 요 최단 거리를 찾기 이전에 이 전개도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모선의 길이가 12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전개도를 펼쳐보시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120도 되는 거 맞나요? 왜 그렇죠? 이거 3분의 2파인 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1대 2니까. 지금 잘 봐. 모선의 길이가 12잖아, 얘가.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란 말이야. 근데 얘가 4짜리면 우리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원의 둘레와 요 전개도에서의 요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R세타 곱하기 8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2세타는 8파이 나눠주시면 3분의 2파이 나와요.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을 여기다 찍어볼게. A를 기준으로 내가 싹 갈라가지고 펼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A면 당연히 어디도 A야? 여기 끝에도 당연히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내가 A라는 점까지를 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A와 반대편에 있는 사실은 요 호의 길이 기준에서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확히
얼마만큼만 가면 돼? 4 아니지. 딱 전체 호에 얼마만큼만 가면 돼요? 절반만 가면 되죠. 왜냐면 반 바퀴만 돌았지, 맞아요? 반 바퀴만 돌았으니까 정확히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가 B가 있어요, 이렇게. 자, B에서 우리가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4가 되겠죠. 여기는 8이 됩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됩니다. 여기 얼마예요? 3분의 1 파이니까 우리가 4, 12, 60도 코사인 공식. 맞아요? 4랑 12로 코사인 공식 하지는 마시고요. 얘도 4로 약분을 해서 4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겠죠? 루트 코사인 공식 1, 9 빼기 2배에 둘이 곱한 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루트 7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두고 어디를 XY 축으로 놓게? 이런 거는 못볼것 같죠. 푸는 것도 있어요. 단대부호 기출 중에서 정육각형 위에 있는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정육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게 있어요. 뭐 여기 위에 한 점이랑 여기 위에 한 점 지나서 여기 위에 한 점 지나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대칭시켜가지고 이쪽 하나 그려주고 요거 이제 대칭시켜서 이쪽 한 개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여기로 가고 요 점은 여기로 가고 대칭하니까 여기로 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푸는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나중에 우리 시험 볼 건데 이런 경우엔 좌표 평면 쓸만은 할 수 있죠. 그죠? 단대부호 기출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 유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봤고요.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조용. 앞에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1번 사인 법칙 볼게요. 개 쉽죠? 각 ABC의 크기를 구해달래. 근데 각 A12를 직접 구하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누구는 구하기가 쉬워요? A12 대신에 사인 공식을 쓰면 바로 구해지는 건 누구야? A, B, C가 바로 구해지죠. 그죠? 각 B는 바로 구해져요. 근데 A는 알잖아. 각 B가 나오면 당연히 C가 나오겠죠.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각 B에 뭐가 나오냐면 사인 값이 나와요. 사인 값. 각 B의 사인 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거든.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각 B는 뭐 또는 뭐야? 원래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가 돼야 돼요. 근데 4분의 3파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각 A가 둔각이니까 둔각이 둘 이상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찬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비를 주고 세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어? 사인 ABC의 B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세변의 B와 사인 값의 B가 같다. 근데 사인 A가 30분의 A래. 그럼 대입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30이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인 거죠. 30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2R 써주세요. 2R. 물론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33번 여러분이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3번 33번. 왜 33이지? 3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 서원이 음료수는 정체가 뭐죠? 그래? 미안하지만 약간 색깔이 좀 수상쩍네요. 약간 건강검진할 때 많이 봤던 색깔인데. 그래? 티셔츠 근데 맛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 말린이 제일 맛있어. 그래? 그래? 말린 망고가. 나가라.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뭐래? 뒤에서 말린 마일이 누구 있는데. 말린. 얘네 지난주에 맞아, 마일이 봤어. 나도 봤는데. 마이린이 뭔데? 축구 잘 뛰잖아.
엄마 몰래 엄마 몰래 라면 엄마 몰래 엄마가 끓여준 라면. 카메라 이지되면 모를 수가 없어. 엄마 몰래 라면 먹겠네. 카메라가 라면 뭐지? 하고 있잖아. 방금 라면 몰래 엄마 먹겠네. 진짜. 저 뭐 유튜버 같은 건가? 라면 몰래. 아 에바야 진짜. 저거 인정을 줘야겠네. 아 푸세요 빨리. 3번 풀어. 직교하는 걸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해 보시고. 나가. 오케이. 성원인데 뜯어봐야겠어. 제발 뜯어줘. 직교를 보려고. 그럼 A, B, C, D.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려줬죠. 그리고 각도 두 개를 알려줬습니다. 각도 두 개를 알면 보통은 그 둘을 포함한 또 다른 삼각형에서 또 다른 각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있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뭐 필요는 없다. 얘는 몰라도 된다. 자,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과 그 다음에 각도와 각 너의 변에 대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사인 공식을 이용하면 너의 왜 저번에 뭐에다가? 지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시면 되죠. 사인 40도 모르잖아. 근데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2r에다가 사인 20도. 사인 50도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을 오.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죠. 즉 너의 답은 4, 너가 4죠 4? 사인 제곱 40도 더하기 사인 제곱 50도인데 얘는 곧 코사인 제곱 40도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1이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응? 요? 원주각. 아 이거 원주가 너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직 뭐 이런 걸 연습을 안 했으면 잘 안 보여요. 원주각은. 조금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의 길이 하나 알려주고 너랑 길이 같다는 거 알려주고 30도인 거 알려줬죠. 마지막에 BC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푼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풀지 못할걸? 도전! 풀어보세요. 포기. 이 문제의 특징은 일단은 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는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A라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이 대충 풀지 말고. 아 지금 꼼꼼하게 풀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꼭 저런 새끼들 또 그 샤프심 같은 거 잘라가지고 막 여기다 길이 재가지고 이질한다 또. 제발 그 지랄 좀 하지 마세요. 대형 풀 때. 제발 부탁이야. 지역에다가 수능은 나오죠. 수능은 나와요. 내신은 모호합니다.
수능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하면. 왜냐면 수능은 그 길이, 그러니까 그 도형이 누가 이게 어떻게 봐도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어떻게 3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비율을 살려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수능은.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냥 자를 못 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샤프심은 있으니까. 샤프심 길이 같은 걸로 이제 잘 찾아서 비율로 차이 나는 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되잖아. 분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 할만해요. 응, 할만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루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죠. 대략적으로 하면은 가능하죠. 야, 그럼 만약에 니네가 그 문제를 푸는데 샤프심 빼다가 잘라가지고 막 연병을 하고 있어. 그럼 감독관이 지랄하지 마세요 이럴까? 아니면 그냥 뭐 그래 뭐 열심히 해봐 약간 뭐 이럴까? 뭐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까? 개입을 안 하기 부정행위가 아니겠죠. 그럼 뭐 할 일 있으면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혹시 푼 사람? 루트 3 나옵니다.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각도가 여기가 둘 다 직각이라는 건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90도 빼기 세타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가 90 빼기 세타가 되면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잘 보면 세타랑 마주보는 게 A고 세타랑 마주보는 게 A죠. 즉 요 삼각형에서의 사인 공식을 썼을 때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쓴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분의 A라는 값은 무슨 결과가 나와? 뭐가 나와? 원래 사인 A분의 A가 무슨 값이에요? 지름이죠. 지름. 그럼 여기서 내가 사인 공식을 썼다 치면 뭐가 나올까? 값이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왜? 이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은 2니까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요 빗변의 중점에 있죠. 그래서 사인 A분의 사인 세타분의 A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2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X에 대한 사인 공식을 쓰려면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공식을 써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가 30도고 여기 60도니까 120도라서 사인 120도분의 X와 같다. 이렇게. 굉장히 쉽죠,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 건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립니다. 넘어갑니다. 도형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사인 A랑 그랬는데 사인 세타. 아니 그 사인 세타를 좋아했는데 그게 여기도 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여기도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120도분의 X. 아 같은 사배에서 사인 다르다.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타랑 A고 여기도 세타랑 A라서 둘 다 사인 공식을 쓰면 똑같이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풀 수 있을까? 이거는 각에 대한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8루트 6이 뭘까요, 여기서? 지름 왜 지름이죠? 45도, 75도, 15도 이용해서 나옵니다. 45도 90도가 나와요. 잘 보시면 어디가 직각이에요? 그 A, B, C가 각 ABC가 75도에 대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이니 지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바로 끝나요. 6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무게중심이 5원, 5투인 두 원이 있고요. 무게중심 뭐야? 중심이죠. 주세요. 무게중심 뭐? 원의 무게중심 뭐야 이거? 아니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죠?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자, 그럴 수 없나? 원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이 아니라고? 자, 그럼 대체 어딜까? 그치? 두 원, C1, C2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다면 자, C1, C2의 넓이 밑줄 마지막에 S1분의 S2 동그라미 S1분의 S2는 밑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외접원의 넓이 B라고 써주세요. 외접원의 넓이 B. 외접원의 넓이의 B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어? 외접원의 무엇의 B? 반지름의 B.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B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을 해 주셔야 하고 그것을 푸는 방법은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얘는 중심이고요. 얘는 중심이 여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각각이 둘 다 3분의 파이. 너도 3분의 파이. 요만큼을 연결한 이것을 공통현 A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서 사인 공식을 써볼게요. 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A는 왼쪽 외접원에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인 2R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3분의 파이는 여기서는 너의 원주각이 아니죠. 그래서 외접원이 아닙니다. 이거의 외접원 아니죠, 지금. 얘는 외접원인데 얘는 외접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각도가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분의 A는 2R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R1분의 R2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너에다 너를 나눠주시면 R1분의 R2는 얼마 나와요? 얼마나? 이거 사인값 얼마야? 2분의 주사. 얘는? 2분의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 루트 3 나오겠죠? 제곱하면 너가 S1분의 S2가 된다. 안 어렵다. 넘어갑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너너 구하면 AB가 나오죠? 코사인 공식 써보시면 AB가 나오면 세변의 길이가 다 나오니까 코사인 공식 다시 이용해서 B 값에 코사인 값을 구해 주셔도 되지만 뭘 가지고 풀어도 될까? 우리가 AB는 코사인 공식 쓰면 나올 거라는 건 보여요. 그죠? 그럼 AB가 나오면 세변의 길이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쓸 수도 있는데 코사인 꼭 공교롭게 제곱을 물어보고 있으니 코사인이 아닌 뭘 구해도 돼요? 사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각 B에 대한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다. 넘어간다. 8번 보시면 AC의 길이의 최소값. 자, AB는 X분의 1이고 BC가 2X예요. 구조를 보니까 나는 뭘 쓸 것 같아? 코사인 공식을 쓰고 나면 AC의 길이가 X분의 1과 X라는 요소를 포함한 형태인 산술기하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8번, 8 위에다가 산술기하 써주세요. 산술기하.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보죠. 9번 조금 어려워요. 정사면체고요. 관에 여기 있는 아, 게 있죠. 정사각형이고요. 모든 모서리가 2짜리. 피라미드죠? 저걸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 지으러 가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어떻게 한번 접을까 했더니 아니 그건 들었어요. 조용. 17조 이런 거 보게 되나? 아, 빨리 풀어, 이씨. 도형은 근데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전개도 되게 이상. 전개도를 그릴 때 이제 각 꼭지점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뒤에가 틀린. 응? 뭔 소리야? 본인만 재밌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묻어서가 아니라 밑변에 사선이 거서. 묻어선이랑 겹쳐져 있어. 아.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어. 이 재밌나? 나가. 어머니. 최대값과 최소값. 나는 못 있을 수 있어. 요거 답지. 요거다. 요거랑 민지야 이거 영상 올려줄 테니까 뒤에 보고 좀 보고 올 수 있어? 전기를 하면은 값진 부분이 직선으로 나온다. 전교라는 게 아니라 전교안에 대각선 넣는 거 아니에요? 대각선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쪽으로. 지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OD 위에 한 점 P가 있거든? 요 위에 그게 지금 코사인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개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얘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삼각형 A, C, P를 구해주시면 돼요. 삼각형 A, C, P 봐봐. 이렇게 요 삼각형을 이용하셔야 돼요. 참고로 AP의 길이와 CP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거 보여요? 왜 서로 같죠? 요거 길이 같고 자 AD랑 CD랑 같죠? PD는 공통이죠. 그리고 사이각은 60도지. 코사인 공식을 쓴다면 당연히 요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근데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삼각형을 선생님이 이제 다시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문제에서는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AC라는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AC는 얼마예요? 이루티죠, 이루티. 자, 여기는 이루티로 정해져 있고요. 조용.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가 A로 표현이 돼요. 코사인 세타는 2배 A 곱하기 A니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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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8. 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뭐가 나오냐면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4가 나오거든?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A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A라는 거는 C에서 선분 OD까지의 길이를 뜻하는데 당연히 가장 길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될 때가 가장 길죠. 그죠? 즉 A라는 값은 A제곱의 값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최소일 땐 당연히 언제겠어? 너가 여기랑 가운데? 수직일 때겠죠? 수혜발을 내렸을 때.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2가 되면 수혜발은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너의 최대 최소의 값은 저기다가 이제 3이랑 4를 넣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0이 되죠. 그죠? 이때가 0입니다. 0. 근데 90도에 90도. 90도잖아. 여길 때 딱 90도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변에 대한 최대 최소로 바꿔서 풀어내는 다소 독특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10번은 쉬워요, 사실. 10번은 어떻게 풀까? 이 친구들은 어디 갔죠? 쉬는 시간 아닌데 둘이 어디 갔죠? 화장실 가는데. 너랑 화장실? 덜덜? 어허. 나가. 뭐 덜덜이야. 아니 얘는 무슨 죄야? 자, 넌 나가. 야, 영상 지금 녹화 중 아니야? 하나는 기울기 1짜리, 하나는 기울기 2짜리죠. 2x, 너가 x. 사이각이 세타. 자, 요거 어떻게 구할까?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 지금 어차피 기울기 두 개는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 각도는 45도라는 걸 알아. 근데 요거 기울기 2짜리일 때 특수각이 아니죠. 그죠? 특수각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 세타라는 각도를 포함한 삼각형을 관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할 건데, 보조선 어떻게 그려볼까? 그 마이너스 X. 요렇게. 마이너스 X.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각 선분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편의상 x는 1이라는 걸 보조선으로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예요? 루트 2 나오죠?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다 나왔고 끝났죠.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코사인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사인 공식이래.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세타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넓이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분의 1 루트 10 사인 사인 세타. 세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풀이가 좀 다양하다. 넘어갑니다. 11번. 자,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마지막에 BD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처럼 일반 각의 이등분선과 특수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만 조용히 할까? 수업이 좀 너무 어수선하네. 주워줘. 뭐 떨어진 거 아니야? 방금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 말바는 아니죠. 조용히. 잡담 좀 그만하세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각의 이등분선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분의 길이비를 사용을 해서 풉니다. 너가 10이고 15 각의 이등분선 4루트 6이죠. 자, 이 상태인데 그럼 너 대 너는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2t 3t라고 놓을게요. 요렇게 놓고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미지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식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각도가 서로 같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4루트 6이라든지 2t라든지 3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곱이 되면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 각도가 서로 같은 거는 여기 선분 길이비가 2대 3인 거를 활용을 하는 데서 끝내고 요 각도에 대한 거를 아니면 요 각도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공식을 써볼게요. 선생님은 요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죠. 잘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도 표현할 수 있고 요 삼각형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가지고 할 건데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2로 다 약분을 해서 코사인 공식을 써도 괜찮죠. 2배 25 더하기 t 너가 5 분의 t제곱 25 빼기 24 지금 요거 다 2로 약분해서 코사인 공식 쓰고 있는 거 보이죠? 2로 왜 약분을 하는 거죠? 어차피 코사인 값이라는 건 세 변의 길이의 b로 족하니까 특히나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개같이 내기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도형에서 이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쳐요. 여기를 막 루트 5, 여기 루트 15, 뭐 루트 35 이런 식으로 막 준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5로 이제 다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는 당연히 뭐로 하겠어? 5로 약분하겠죠. T T제곱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계산해 보시면 t값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끝났죠? 응? 왜? 5가 2되잖아. 여기가 t고요. 여기가 2가 돼요.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세 원의 넓이의 b는 무엇의 b가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 b가 됩니다. 근데 왜 접하고 있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b를 편의상 AB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R1, R2, R3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R1 대 R2 대 R3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2 대 2루트 2죠. 그죠? 1대 2루트 2 대
1대 루트 2 대 2루트 2. 자,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쪽이 1대 루트 2 대 2루트 2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루트 2가 돼요. 이만큼 뭐가 되면 1 더하기 2루트 2가 되죠. 이만큼 3루트 2가 됩니다. 세변의 길이비 다 나왔죠?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공식 쓰면 바로 나옵니다. 연산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삼각형의 결정 아까 했죠? 삼각형의 넓이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기본적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AB sin C가 기본 공식인데 얘는 AB의 값, AC의 값 그리고 넓이를 줬으니 뭐의 sin 값을 구할 수 있어? sin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in A를 써줄게요. sin A는 얼마야? 10이니까 6? 2분의 루트 3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 각 A가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금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n B를 구하고 싶죠? sin B는 얼마니? 근데 지금 AB가 C고 여기 AC가 B니까 너랑 너를 이용하시면 A가 구해져요. A는 코사인 공식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암산할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25 나오고요. 마이너스 2배. 얘가 원래가 뭐냐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이 곱한 그래서 루트 13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나왔다는 거는 사인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 대 너의 B와 너 대 너의 사인 값의 B가 같겠죠. 그러면 루트 13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너는 루트 13분의 3이 바로 뭐냐면 선분의 길이 B거든. 그거에다가 너의 사인 값의 B를 사인 값을 이렇게 곱하시면 끝. 됐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풀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다양합니다. 일단 그림을 조금 보시면 정팔각형이라서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각도 중심각이 이제 45도가 나오죠. 45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사실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길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2인데 마지막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거 보이나요? 이게 왜 같죠? 여기 어차피 직각이고 여기 중심이잖아. 중점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입장에서는 너가 외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 외심. 그러니 나는 요거 넓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 혹은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논다고 쳤을 때 x라고 놓으면 이만큼은 너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x제곱 사인 135도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x와 2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요 각도가 45도죠. 근데 여기가 x일 뿐만 아니라 여기도 어차피 x니까 45도랑 x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제곱은 x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제곱 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럼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17번 어렵습니다. 17번 어렵고요. 17번 별표 치겠습니다. 18번도 어려워요. 18번 기억나나? 봤던 거 아니야?
양의 그 위로. 그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1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너랑 중점 F가 겹치도록 밑줄 접는다. 종이접기죠,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곧 뭐예요? 개념상으로는 선대칭, 그죠? 직선 DE에 대한 선대칭 써주세요. 직선 DE에 대한 선대칭.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중점이고요. 너가 A가 있는데 BC 중점 F. 자, 대칭이니까 요걸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수직 2등분선을 갖다가 그어줄게요. 요렇게. 요게 선대칭이에요. 그죠? 접었다는 건 요렇게 접었다는 거야.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여기까지 해가요? 자, 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가 2고요. 여기도 2고 여기가 4루트 3인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넓이예요. 근데 너의 넓이는 너의 넓이이기도 하죠. 근데 너의 넓이는 요거 두 개를 빼서 2로 나눠도 되죠.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선생님 직접 구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각각 x와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잖아. 근데 저기가 x면 여기는 4루트 3 마이너스 x거든. 근데 이것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x 값이 나올 겁니다. x제곱은 4루트 3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4가 나와요. 여기서 x값 나오겠죠? 구하진 않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y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8-y죠. 방금 전에 x값을 구할 때는 피타를 썼다면 여기선 뭘 쓸까? 마지막 마무리로 코사인 공식을 쓰겠죠. 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써볼게요. y제곱은 8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배에 둘이 곱한 거에 코사인 3분의 파인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아까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8 마이너스 y 곱하기 2 맞나? 자, 요거식 정리하시면 역시 y에 관한 1차식 나오고 y값 나옵니다. x값 나오고 y값 나오면 마무리 넓이는 2분의 1 xy 사인 30도 그죠? s는 2분의 1 xy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쓸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xy가 응? 4분의 xy가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xy가 다 나오거든. 그죠? 요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거 따로따로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2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얘네 넓이 구하려면 xy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18번 저번에 했었죠? 넘어갑니다. 20번 볼게요. 20번이요? 자, 우리 오늘 30번까지 있지 않나? 근데 하나는 했고 아까 좀 해놨어. 하나는 했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도 다 했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앞으로 한 4문제 정도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입체 도형은 하나만 할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의 내접 밑줄. 한 대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각형 AOCD의 넓이를 구하고 싶죠. 마지막에 맨 밑에 줄 사각형 AOCD 밑줄.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서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와 그 각각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이라고 치면 요거랑 요거지, 그지? 근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인지는 생각해 보면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선분의 길이가 3이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으니 여기는 직각되는 거 맞나요? 여기 6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1대 2니까. 근데 여기가 몇 도냐면 8분의 파이죠. 8분의 파이는 특수각이 아니지만 누구는 특수각이냐면 중심각인 4분의 파이는 특수각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3, 3, 사인 4분의 파이가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4분의 9 루트 2가 나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 곱하기 9죠? 이렇게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었어요.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9로 묶어주시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인 거 구하시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인 거 없네? 이거 그냥 2분의 3, 3 사인 3분의 파이 아니야? 왜? 어디가? 파이가 어떻게 4분의 파이예요? 900이구나. 원주가 나 더해서 하는 거. 잠시? 다른 수학인데 그냥 원주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3분의 파이죠. 왜 똑같은데? 3분의 파이면 맞춰 나와. 잘못된 거 루트 3은 3번인데 이상해. 루트가 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루트가 나올 2가 아니라 루트 2 아니에요? 그냥. 루트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루트 3 더하기 루트인 거 3번이 이게 선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맞거든? 3, 3 이거 맞아요. 이걸로 고쳐주세요. 거기 2에다가 루트 하나 붙여주세요. 아, 답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1번 별표 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했던 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이제 180도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사인 값은 서로 같고 코사인 값은 합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21번 풀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BD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BD를 구할 수가 있고 BD를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CD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BD와 CD를 구하고 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BD를 구해주세요. BD. BD가 루트 30을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x값을 정확히 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우리는 양쪽에서 지금 여기가 3분의 2파인 걸 알기 때문에 y를 이용해서 x를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y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더하기 y다. 요 코사인 공식 쓴 겁니다. 3분의 2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플러스 y가 나와요. 좌변 같은 경우에 이제 31이 나오고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시면 y제곱 더하기 y 빼기 30은 0 나오죠. 그죠? 보시다시피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5 나오나요? y 값이 5가 나왔다는 거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랑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웃각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그러니까 이웃하는 변, 사인 3분의 2파인데 사인 값은 서로 같다고 그랬죠. 사인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사실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의 b에 해당합니다. 이쪽은 30이고요. 이쪽은 5가 되니까 35. 2분의 1, 2분의 루트 3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분의 35 루트 3 나오죠? 네. 넘어갑니다. 자, 22번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가 4짜리인 부채꼴이 있는데 이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사각형 AOCP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주어진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삼각형 AOCP는 P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지 변화하는 요소를 보시고 뭐 일정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4고요. 너는 중점이니까 2가 되고요. P는 이런데 어딘가 있대요. 삼각형 이렇게. 사각형. 자, 사각형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푼다고 했죠. 방금처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푸는 경우도 있고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푸는 경우는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사이각을 알기가 좀 어려울 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이는 4고요. 이 길이는 이만큼의 각도가 지금 120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값이 정확하게 구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랑 이 대각선의 길이는 P 값이 변화한다고 할지언정 딱히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 대신 달라지는 요소는 뭐예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P가 여기로 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 길이 한번 구해볼까? 코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뭐 얘는 2랑 4 정도니까 굳이 2로 안 묶어도 괜찮죠.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20 나오고 더하기 둘이 곱한 거 8. 그래서 2루트 7 나오는 거 맞아요? 코사인 공식 쓴 겁니다. 그냥. 자, 그럼 여기가 2루트 7이 나오고 나면 사이각이 얼마일 때 요 넓이가 최대일까? 당연히 90도일 때가 최대겠죠. 왜? 우리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2분의 1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근데 사인 세타라는 값은 너가 90도일 때 최대인 1이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곱하기 너 답이 4 루트 7이 최대가 나옵니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얘도 사실은 두 개로 쪼개서 풀 수 있긴 해. 요거랑 요 삼각형으로. 이제 평행을 그어가지고 평행선 긋고 해야 되는데 조금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입체도형은 24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24번은 23번보다 24번이 조금 더 어려운데 2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기둥이죠? 근데 AB가 4루트 3, AFD가 4분의 파이 그리고 B 위에 한 점이 있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금방 풉니다. 이게 도형 자체가 아주 복잡하진 않아서 삼각 기둥이라는 거는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너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해놓고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지만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인 거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가 4루트 3이면 당연히 이 길이가 나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요? 8 나와요. 8 나와요. 여기는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쉬워. 얘는 여기 6분의 파이고 여기 직각이고 근데 여기가 12예요. 그럼 여기 높이 나오지 않나? 6이네. 그럼 여기 10이네.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써놔야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4분의 파이죠. 각 어디야 이거? GF. 저기 사이 끼인 거. 야, 요 사이각이죠, 요만큼.
이렇게 나오네. 여기 길이 알고 있나요? 여기? 모르긴 한데. 근데 그거 그냥 필요 없이 어차피 AGF 그냥 나오지 않아? 그냥 코사인 공식 쓰면 나올까? 어차피 AF가 나와요. 보자.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x라고 놓고 4로 약분해서 4를 곱하겠습니다. 4 곱하기 루트 너가 4로 2랑 3인 거죠? 2랑 3? 아, 잠깐만. 아, 이걸 쓰면 안 되잖아. 아. 4x로 놓을까요? 그래. 요거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뭐 나오나요? 자, 뭐 선행 공식을 안 쓰면 잠깐만 f 주어가 12 삼각 기둥이고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요 길이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를 알 수 있네 아닌가? 알 수 없나? 요 길이가 12니까 8루트 3 나오나? 아니 이상한데? 6루트 3 조금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그리고 여기가 4루트 3이죠 요 삼각형 기준에서 근데 저기가 4분의 파이 아 애매하네 각도가 여기가 맞지? 아 AFD잖아 씨부랄 여기 아니잖아 AFD라고요? 아, 오, 야 미친 새끼. 아, 입체도형이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기 안 서울 수 있어. 그러네. 점선에 있네. 안 서울 수 없다. 여기 요거 아니 그래서 이거 높이를 구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높이가 10이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루트 나와요 10루트 맞아요? 아 돌았냐 진짜. 요렇게 아, 마지막에 넓이를 구해라 그럼 이제 세변의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넘어갑니다 미쳤냐. 자 우리 딱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28, 29 중에서 가위바위보 28, 29 가위바위보. 28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고요 연장선이 있고 수행발이 H일 때 너를 구해봐라 일단은 AD와 BC가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리고 각도를 하나를 알려줬으니 어디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아까부터 계속 삑삑거리는 건 뭐죠? 시계 뽀개버릴 거야 같이 뿌겨버리지. 자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등변 이렇게 되고 사다리꼴은 다 평행한데 그 옆에 A가 기계가 다른 거 아니야? A랑 B랑 요게 같다는 거네. 이렇게 생겼어요. 등변은. 그리고 얘랑 얘도 같아요. 이렇게 굳이 대각선을 긋는다면 등변 사다리꼴 원래 국물 보조선이 있습니다. 아 대각선 이렇게 그거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뭐지 A에서 수능을 내리고 B에서 수능을 내리고 요거 요렇게 내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왜냐하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같아요. 요게 등변 사다리꼴 국룰 보조선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짜리고요.
여기가 120도인데 수납할 직각이니까 여긴 30도죠. 넌 1이죠? 높이 얼마냐면 루트 3이죠. 근데 여기가 5죠? 왜 1이네? 그 사이 대각선이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수납을 내렸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루트 39 나오나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닮은 경우에서만 끝납니다. 루트 39 나오고요. 그럼 요 삼각형과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이 서로 닮았죠. 근데 빗변의 길이가 여기는 루트 39고요. 여기는 빗변의 길이가 7입니다. 즉 루트 39 분의 7를 어디다 곱해주시면 되냐면 루트 3에다가 곱하시면 약분해서 답은 13분의 7 루트 3이 나온다. 응? 아, 닮음 요거랑 요거. 요 삼각형과 어딜 가려고? 아 근데 그 7이 나세요? 진짜 안 했잖아. 기다려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빗변의 비를 본 거예요. 빗변 여기부터 여기까지 7.